1097년부터 활발해진 화산 활동의 영향으로 시에스타 자유도시는 험한 도이코스 시장의 계획하에 이전 프로젝트를 실시했습니다. 1099년 초가 되면 시에스타 시민의 90% 이상이 화산과 해변을 떠나 이동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전망입니다. 꼬마 아가씨, 미리 말하는데 네가 지불한 돈으로는 다음 하시 지점까지밖에 내려줄 수 없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방법을 찾아야 해. 응, 알았어. 말이 쉽지. 너 나이만 아이가 감히 혼자 외국으로 가려 하다니. 네 황야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나? 시에스타는 왜 가는 건데? 가족 몰래 좋아하는 밴드로는 쫓아다녔노. 일자리 찾으러 가. 콜롬비아에서 시에스타에 이러러 가다니. 네 무슨 세상같이 10년을 단절하고 산사는 건데? 아주 예전엔 확실히 부자가 되기 좋은 곳이었지. 화산에서 아무렇게나 흙을 옮겨져도 흙의석을 주울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요즘은 일자리를 찾아 생활하려면 아무래도 콜롬비아의 기회가 더 많을 거야.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한 건설회사와 계약했었는데 인턴 기간이 끝날 무렵 심각한 공수사고가 발생했어. 회사에서는 저를 뒤집어 씌울 사람이 필요했고 결국 모두를 다 뒤집어 씌웠어. 이력서에 남은 그 기록 때문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었던 난 소금의 철거팀을 따라다니며 일할 수밖에 없었어. 거기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오리지널 폭탄에 이른 부상 때문에 난 방사풍이 감염되어 버렸고, 원래는 최대한 이동도시에 남으려고 했었는데 의료보험료를 내다가 사기꾼을 만나 저축해둔 돈까지 다 없었어. 절대 내가 운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정말 재수도 없군. 광석병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이건 결코 여러분이 연방의 창시자 변방의 개척대가 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개척되는 콜롬비아의 모든 아이에게 번영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추구할 기회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할아버지도 시에스타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래 꼬마 아가씨, 새로운 곳에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 그럴 거라고 믿어. 난 방향을 잃었어. 난 길을 잃었어. 차량용 라디오의 소리는 이상해졌고 잔잔한 노래 대신 스피커의 하울링과 잡음이 울려 퍼졌다. 화물트럭이 갑자기 동력을 잃더니 황야에서 천천히 멈춰섰다. 빌어먹을 뭔 일이고 이게. 아이고야. 사장님, 이 특가 디저트 하나 더 주시겠어요? 당연하지. 아니면 다른 맛도 먹어볼래? 시에스타는 역시 관광 명소예요. 물가가 콜롬비아랑 완전 달라요. 여기 디저트들은 모두 다 정교해 보이고 칵테일도 너무 예뻐요. 당연하지. 이것들은 모두 내가 직접 개발한 거야. 다른 곳에선 먹을 수 없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칵테일에는 모두 스토리가 있어. 예를 들어 이 육두구 해변은 저기요. 저쪽에 앉아있는 두 분도 당신들의 친구인가요? 네, 모두 용문 사람이면서 같은 회사 동료고 사이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왜 저 두 사람은 금방이라도 서로를 때릴 것 같은 모습인지. 아무리 사이좋은 친구라도 싸울 때가 있죠. 수아의 국장님이 직접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근이국에도 연차는 있으니까 휴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없잖아. 스와요 씨, 저는 당신이 이곳의 목적을 잘 알고 있어요. 새 구역 건설과 상가 재건 공사의 입찰 명단에서 당신과 당신 가문 그룹의 이름을 봤을 때는 매우 놀랐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헐럭. 아니스 씨, 왜 그러세요? 저 놀라. 아니, 사리가 들려서요. 그래, 마운틴에스 로지스틱스와 시에스타 협력에 관해서는 나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들도 이 구역의 위치가 마음에 들어서 물류센터를 지으려는 거지? 에어릴은? 지금은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어요. 제가 대표로 있는 마운틴 커머스 무역은 마운틴데스 로지스텍스 산하의 자회사지만 마운틴스 로지스텍스의 자원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고 있어요. 집안의 자원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라. 전형적인 부잣집 도련님이 할 수 있는 말이군. 그래서 이번에도 자전거를 타고 온 거야? 스와이어스, 이런 상황에서까지 놀리진 말아주세요. 좋아. 비즈니스 회담이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이번 건설 프로젝트는 전망이 밝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어. 물론 나도 관심이 있고. 마운틴스 로지스텍스가 아직 시에스타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직 공정한 입찰 강증 관계인 거지. 그렇다면 당신은 이 지역에 무엇을 건설하고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아직 영업비밀이라고 해야 하나? 쇼핑몰도 좋고 스키장도 좋고 경제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투자라면 입찰에 참여할 이유가 있겠지. 참, 방금 오는 길에 인공화산 온천이 있더라고. 꽤 재밌을 것 같은데 차라리 투자해서 이 일들을 모조리 온천 리스트를 바꾸는 건 어떨까? 스와이어스, 저는 지금 저희가 진지한 일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가문이 용문의 상업 시스템에서 없으면 안 될 존재이며 당신도 용문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뉴시에스타에서의 도시계획과 건설은 단순한 상업행위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과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생계를 고려해야 해요. 만약 당신이 그저 놀이를 할 생각이라면 단념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저기 마운틴스 로지스텍스의 바이슨스? 만약 당신의 계획에 정말로 확신이 있다면 입찰에서 당당하게 나를 이기면 되잖아. 미리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규모가 있는 글로벌 무역회사를 설립하는 거라면 마운틴스 로지스텍스가 확실히 매우 획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아. 하지만 획기적이라는 것은 리스크도 따른다는 걸 의미하지. 똑같이 상업적 수단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건데 어떻게 당신의 방식이 더 옳다고 확신하는 거지? 당신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것 같군요. 이런 무의미한 경쟁을 계속하겠다면 저도 최선을 다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기꺼이 상대해줄게. 정식 입찰에까지는 아닐 시간이 있으니 그전엔 각자 방식대로 준비하자고. 짠! 스노우 상트 뭐 보고 있어? 스와이어스, 아까 그분이 저희를 태워다 줬을 때 노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길은 아무리 봐도 10km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 그 녀석은 정말 욕심이 끝이 없구나. 이 지도는 어디서 났어? 아까 제가 관광 코스를 짜기 위해 지도를 빌리고 싶다고 했더니 세스타가 이주한 후 발행한 기념판 지도라며 애니시스가 줬어요. 그래서 또 저에게서 수표를 받아갔어요. 꼬깃꼬깃한 지도에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노선 몇 개가 그려져 있고 바다와 화산의 자리에는 그림책풍의 낙서가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건 도시 입구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지도잖아? 네? 그 녀석, 다음에 또 만나면 제대로 혼내줘야겠어. 기분이 좋아 보이네, 애니스. 너 또 막 이곳에 온 손님한테서 돈을 뜯었지? 너 그러다가 언젠가는 어디 터지게 될 거야. 훗, 일반인의 돈을 번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귀인을 만났다고요. 그 사람과 무역회사 다니는 젊은 남자분이 정확하게 사업 얘기를 늘었는 걸 보니 여기에서 돈을 왕창 벌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돈은 그냥 시에스타 시민들을 대신해 미리 리베이트를 받는 수죠 뭐. 갈게요.
이거야? 아님, 옆에 있는 산 모양을 봐봐. 위에 세 개의 봉우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진엔 두 개밖에 없는 걸 보니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더 찾아보자. 화성 경보꽃이요? 엄마의 노트에서 그 식물에 관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시에스타엔 오랜 전부터 화산 활동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식물이 있다는 전설이 있어. 카티아와 마그나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그 식물을 찾아낸 적이 있었지. 기록이 있는 몇 번의 시스타 화산 활동 때 누군가가 산비탈에서 대량의 활짝 핀 꽃을 봤다는 전설이 있어. 꽃의 색깔과 모양은 매우 아름답지만 위험이 발생한다는 일종의 경보라고 알려졌지. 나중에 그 꽃들은 사라진 건가요? 사실은 그냥 전설일 뿐이야. 이 식물의 존재에 관련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만으로는 아무것도 추론할 수 없으니까. 식물의 생물학 상태가 주변 환경에 오리지널 활성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그럴듯할 것 같아요. 그런 꽃을 찾을 수만 있다면 화산 재앙에 대비할 가능성이 하나도 생기는 것 아닌가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꽃에 관한 정보를 다른 곳에선 들어본 적이 없어. 시에스타는 이런 도시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어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다양한 전설이 있거든. 맑은 날씨에 나타난다는 분홍 구름, 화산 분화구에 있다는 하얀 절벽, 그리고 언제나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매년 많은 사람이 이런 전설의 경관을 보기 위해 시에스타를 찾곤 하지. 켈러 선생님은 저희 부모님과 시에스타에서 알게 된 거죠? 맞아.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당시 두 분은 화산 답사를 위해 시에스타를 찾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도시의 한 카페에서 옆자리에 논문을 쓰는 학생을 봤고요. 마침 그 학생도 지질학의 전공이란 걸 알게 된 부모님은 신나서 그 학생까지 끌고 함께 화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내 전공은 화산 관련이 아니었어. 그때 처음으로 화산에 올랐었지. 경치는 너무 좋았지만 내 논문은 연기됐고. 엄마 아빠도 그때 그 시절을 늘 그리워하셨어요. 켈러 선생님, 그때 당시의 일을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부모님이 얘기해 주셨던 옛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학자는 시선을 돌려 손에 든 두툼한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했다. 추억에 젖은 분위기는 오래 썩되지 못하고 또다시 번잡한 현실에 의해 빠르게 희미해져 갔다. 일단 눈앞의 일에 집중하자. 지금은 잡담할 때가 아니야. 켈러 교수님, 시청적 회의는 끝났어? 해안가 이전을 반대하는 민중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시청 쪽은 화산의 정확한 분화 시간 예측에 상당히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시한 추정 시간에 대한 보증을 저에게 요구해 왔어요. 물론 완고하게 거절했어요. 그건 불가능하고 무책임한 짓이라고요. 저희는 추정 시간을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하겠지만 과학적 관측은 정부의 여론조사에 책임지지 않으니까요. 나 대신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해줘서 고마워, 칸 박사. 별 말씀을요. 화산박물관은 교수님이 맡은 프로젝트예요. 제가 교수님을 돕겠다고 약속한 것은 교수님이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저는 이것이 모든 화산학자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델? 칸 선배님, 내가 깜빡했군. 너희 둘이 아는 사이겠구나. 물론이죠. 교수님이 아델을 부른 거예요? 박물관의 시장품에는 나우만 부부의 연구 성과도 포함되어 있잖아. 시에스타 화산 분화에도 보기 드문 관측기이기도 하니 아델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지만 저는 이 정도의 업무에 몸이 허약한 아이를 합류시킬 것까지는 없다고 봐요. 칸 선배님, 저도 휴가 시간에 겸사겸사 들려서 도와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 정도 일은 저에게 부담이 되지 않거든요. 칸 말도 일리가 있어. 네 몸 상태를 간과해서는 안 되지.
몸 조심해, 아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지. 간 박사, 아들을 숙소까지 데려다 줄 수 있겠어? 물론이죠. 고생했어. 오랜만에 가게에 손님이 많이 몰아왔으니 상으로 칵테일 한 잔 줄게. 마셔봐. 또 나에게 직접 개발한 음료의 독성 테스트를 시키려는 거겠죠. 이번엔 이름을 선셋 코튼 퍼즈라고 지었는데 어때? 음, 뭔가 아주 혁신적인 맛이네. 정말 냉정하네. 참, 방금 그 아가씨 네 친구야? 그 사람은 아님, 그런 사람이랑 친구가 될 용기는 없어. 아쉽군. 그러고 보니 화물 운송기사의 전달자, 매표원, 그리고 얼마 전에 수영 코치까지. 지금 이걸로 몇 번째 아르바이트야? 어쨌든 여행 시리잖아. 기회를 잡아야지. 왜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거야? 좋아하는 여자라도 생겼어? 용돈에 부족한 거라면 내가 월급을 카브해 줄 수도 있는데. 아니, 됐어. 지난 몇 개월 동안 가게 매출을 보면 내 밥값을 꼬박꼬박 챙겨주고만 해도 다 알려주고 싶으니까. 진짜 여유가 있으면 두 꼬맹이 학교 기숙사비나 걱정해. 얕보는 거야? 이 정도 어려움은 과거에 겪었던 고차에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젊었을 때 가시미의 로그막으로 주민들을 이끌어 영주에게 발항했고 세스타일 로그막기를 주름잡다가 결국 은퇴하고 이 술집을 차린 이야기를 하려는 거지? 잘 기억하고 있네.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들어야 할 나이는 이미 지났다고요. 그러고 보니 상의할 일이 있어. 봐, 이 가게는 작년부터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잖아. 저쪽에 있는 인공화산 온천은 장사가 꽤 잘 된다고 들었어. 그래서 어이, 너 또 무슨 꿍꿍이야? 젊은 친구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내가 아직 이 가게를 물려받은 것도 아니잖아. 명의상 여기 사장은 아직 나야. 이 가게는 전 시에스타에서 가장 멋진 칵테일 바야. 옛 시에스타에서 뉴 시에스타로 이전해 오면서도 변한 게 없는데 몇 개월 동안 매출이 좀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이 가게를 포기할 이유는 없어. 이건 일시적인 일이 아니야. 시청 사람들이 벌써 몇 번이나 왔다 갔어. 이 거리 전체를 철거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도 넌 옆집 가게의 간판을 고쳐줬잖아. 우리 가게의 간판도 이미 고장난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그건 왜 수리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간판만 내건다고 이 가게에 활로가 생길까? 이봐, 아직 닥치지 않은 문제거리 때문에 고민하지 마. 생활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쁘진 않다고. 이것저것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네 나이에 어울리는 일을 하도록 해. 이번에 바쁜 일이 마무리되면 나로 나가서 좀 돌아다닐 예정이야. 잘 생각했어? 컬럼비아 아니면 빅토리아? 사실 좀 더 먼 곳도 충분히 갈 수 있지. 그 사람처럼 말이야. 바깥 시장을 많이 보고 시야를 넓히며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일 수도 있으니까. 진작에 말해주고 싶었어. 네 또래 정도의 아이는 너무 구체적인 일에 서둘러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가 없다고. 내 말은 어쩌면 좀 오랫동안 떠날 수 있다는 뜻이야. 잠깐, 왜 그래? 아, 전에 물건을 옮기다가 부딪혔거든. 심하지 않은지 알았는데. 올해 시에스타 여름도 너무 건조하니까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어야 해. 너에게 얼른 식단 좀 짜줄까? 이제 어린애 치고 좀 그만해. 그럼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지나 말던가.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엔 자기 자신부터 믿음직스럽게 만들라고. 알았어, 엄마. 컨 선배님, 늦은 시간에 데려다 주셔서 고마워요.
선배님 엄마도 바쁘실 텐데 남은 길은 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죄송하지만 칸 선배님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선배님 말이 잘 안 들려요. 저를 걱정하는 건가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의 일상에 거의 적응했거든요. 시에스타에서 널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 요즘 좀 어때? 네 병은... 네, 강사병이 심해지는 건 불가피하지만 전반적으론 이미 대어가 된 셈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보청기를 빼놓을 수 없고 답사할 때도 안경에 따라 필요하긴 하지만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어요. 참, 저 이제 독신술도 마스터했거든요. 너처럼 젊은 친구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 정말 불공평해. 공평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로더스 아일랜드에 있을 때 감자를 많이 봤어요. 그중 일부는 저보다도 더 젊고 일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였어요. 자기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적어도 지금 저는 명확한 꿈을 가지고 있고 제 몸도 제가 이 일을 할 만큼은 충분히 튼튼해요. 많은 사람에 비해서는 저는 이미 충분히 운이 좋은 거예요. 너를 로도스 아일랜드에 데려다주고 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이렇게 오래되었구나. 네가 아직도 화산에 가서 현장 답사를 한다고 들었어. 심지어 점점 더 자주 간다면서? 그러다가 너... 아델, 그 일은 너무 위험해. 로더스 아일랜드의 많은 의사가 제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말해줬어요. 저도 대략은 알아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적어도 지금 당장 화산이 저를 데리러 오진 않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아직 못다한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부모님의 연구가 이렇게 끝나도록 내버려둘 수 없어요. 이렇게 끝나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건 꼭 네가 끝내야 할 일은 아니잖아. 넌 환자야. 하지만 제가 이런 연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칸 선배님, 사실 전 부모님이 너무 그리워요. 불쌍한 아이구나. 네 삶의 족쇄가 아직도 부족한 거니? 네? 저는 그게 족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 너 뭐라는 거야? 네? 아들, 내가 전에 나우만 박사님 곁에서 몇 해 동안이나 배웠다는 걸 네가 잊지 말아줬으면 해. 나우만 박사님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야. 그분은 나를 외진 작은 마을에서 데리고 나와 과학 연구의 길을 걷게 해주셨어.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놓은 거야. 만약 그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나는 아직도 순박하고 천진난만하게 허송세월하고 있었을 거야. 나는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 저도 엄마한테 선배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엄마는 선배님이 가장 마음에 드는 대다라고 하셨거든요. 칸은 큰 결심을 한 듯 잠시 멈칫했다. 그래서 나는 두 분의 희생이 정체 모를 그림자에 덮이는 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칸 선배님,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서서히 불어오는 저녁바람에 어쿠스틱 기타 소리가 은은히 섞여서 들려왔다. 길 양옆의 가로등에 불이 켜지면서 희미한 반점들이 하나의 선을 이루며 도심의 화산을 비추었다. 더 멀리 온천에선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라 온 밤하늘을 가렸다. 아들이 눈을 비볐다. 나만 박사님 부부가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너는 그분들을 본 적이 없지? 그때 당시 부모님은 늘 바쁘셔서 거의 대학 연구실에서 지내신 걸로 기억해요. 제가 부모님을 뵈러 가겠다고 말할 때마다 늘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당했거든요.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과학자로서 나는 선입견이 있는 추측이 추론을 주도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세상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집스러운 녀석이 또 있네. 아델, 나는 킬러를 믿지 않아. 너도 그 여자를 경계해야 해. 사람들은 왜 항상 자기가 본 적도 없는 일을 그럴듯하게 의뢰하고 싶어 하는 걸까? 왜 자신의 식견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진 척 하는 거지? 칸 선배님, 제 보청기가 좀 고장이 났나 봐요. 방금 무슨 말 했는지 잘 못 들었어요. 미안해.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좀 흥분했어. 많이 늦었으니 일단 돌아가서 쉬어. 그럼. 칸 선배님, 대체 무슨 말 하고 싶었던 걸까? 거기, 너? 이봐, 들려? 누가 절 부르는 건가요? 안녕? 누가 말을 거신 건가요? 나야, 나. 이젠 내가 네 곁에 있는 게 익숙해진 것 같네. 생각해보니 너한테 이렇게 말을 건 적이 없는 것 같고, 아니지, 그래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벌써 까먹었나 보네. 두툼한 구름이 밤하늘에서 가볍게 내려오는 것처럼 온몸에 털이 복슬복슬한 생물이 천천히 몸을 굴리며 아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가볍고 우스꽝스럽게 길가의 우주통에 살며시 내려앉았다. 안녕. 좋은 밤이야. 쪼꼬미 양. 쪼꼬미 양은 나를 말하는 거야? 뭐 마음대로 해. 왜 그렇게 놀라는 거야? 우린 만난 적 있는 셈인데 만난 적 있었을 거야. 죄송해요. 저는 당신이 말하지 못하는 줄 알았어요. 평소에는 말을 잘하네.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나뿐이고 그 분신들은 아마 사람들과 별로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아직 말하는 걸 배우지 못했을 수도? 뭐 됐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이젠 너를 만났으니 너에게 직접 말하면 되겠지. 저를 아세요? 뭐랄까, 네가 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해야 할까? 아니지,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을 훔쳐보는 습관은 없어. 그냥 일종의 아주 간단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같이 있어준 거야. 아무튼 나는 너를 본 기억이 있어. 여기서 널 만난 건 우연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매우 드문 기회인 건 분명해. 죄송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해해. 보잘것없는 인간에겐 항상 수없이 많은 질문이 있거든.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 내가 모두 답해줄 테니까. 우리 얘기 좀 하자. 지금 시간 돼? 네 또래의 아이겐 통금 시간인지 모르겠네. 전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잘 됐네. 그럼 시간이 된다는 말이잖아. 나랑 산책 걸어가지 않을래? 레이트 아카빛 커다란 온천, 그리고 흰 연기도 있어. 잘못 그렸어. 화살에서 나오는 건 회색 연기라고. 시에스타는 이런 모습이 아니야. 하지만 저긴 더 이상 시에스타가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바로 시에스타야. 거친 건물에 있는 저쪽은 모두 흰색 연기라고. 여긴 시에스타가 맞아. 하지만 옛날 시에스타도 여전히 시에스타야. 그렇지. 그럼 그곳을 파파 시에스타라고 부르자. 지금의 시에스타는 파파 시에스타의 아이인 거야. 파파 시에스타는 아빠처럼 지금 비록 멀리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와서 우리한테 선물로 줄 거야. 자, 무슨 선물을 갖고 싶은데? 애니스! 일 끝났어. 목소리 낮춰. 헨리가 자고 있잖아. 얘들아,
지난번에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밤에 함부로 뛰어다니지 말고 이동도시 밖에 있는 박스 구역에 가면 안 된다고 했어. 완전 천재지? 그리고 도화지에 다른 것이 낙서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럼 내가 식당 뒷벽에서 본 대작 험하는 조개머리다는 누가 그린 걸까? 하지만 어른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걸. 사실 어른들이라고 항상 옳은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셋으로 구성된 탐험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올해는 어른들이 발견할 수 없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 전에 내일 벽에 있는 낙서를 깨끗하게 지우는 건 어때? 알았어. 너희가 잘못을 인정했으니 소년이 손을 내밀자 정교하고 작은 흙 인형 3개가 손바닥에 올려졌다.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이 있는 표정은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속 활짝 웃는 얼굴과 똑같았다. 이게 바로 탐험분대의 새로운 증표야. 하나씩 가져. 어디서 났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내가 마법을 부릴 줄 안다고 말했었지. 마음에 안 들어? 리베리, 필라인, 페로. 왜 모두 다 다를까? 사실 난 D32경 전설을 더 갖고 싶어. 귀한 선물은 더 기념할 만한 날에 준다고 했었지. 서두르지 마. 갖고 싶은 물건들은 모두 미래의 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됐다. 빨리 방에 들어가서 자. 애니스, 우리 언제 파파시에스타 돌아가? 지금은 안 돼. 시끄럽게 해서 파파시에스타가 끼어내려고 하는 날엔 버럭 화를 내며 무서운 불을 뿜을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파파시에스타가 기분이 좀 좋아져서 덜 사납게 굴면 널 데리고 갈게. 나도 아버지처럼 산악 탐험가가 될 거야. 우리는 탐험가보다 더 대단한 거야. 우린 셋이라서 탐험대니까. 응, 탐험대 맞아. 애니스. 그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고 검은 돌 캐러 가죠. 야야야, 내가 말했지. 검은 돌을 캐러 가는 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비밀을 지켜야지. 그럼 파파시에스타의 비치랜드에 우리를 데려가 줄 수 있어? 그때가 되면 비치랜드가 엉망이 되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다른 놀이공원은 데려다 줄 수 있어. 다른 곳에서도 워터파크가 있어. 아빠가 보낸 사진에도 있었잖아. 좋아. 화산과 워터파크 우린 두 곳 다 갈래. 애니스, 약속 꼭 지켜. 그래. 이건 우리 탐험대를 가는 약속이니까. 빨리 앉아라 가면 파파시에스타가 이놈한다. 콜롬비아 레옵체의 화물은 모두 선적되었고 그 다음엔 라이타니안 쪽 박람회 전시장의 구역분할 계획도 확인해야 하고. 도련님,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쉬셔야 해요. 모든 일을 도련님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곳 주민들은 물류센터 건설에 대해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 이번 글로벌 상품 전시회를 열어서 사람들의 태도를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 시에스타는 독립적인 도시니까 교통의 중심지라는 속성을 잘 활용하면 도시 발전의 가능성이 매우 커. 이런 변화 속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가늠하기는 어려운데다가 다들 미지의 새로운 삶을 걱정할 뿐이라는 건 도련님도 잘 아실 겁니다. 당연히 알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미노스를 떠날 때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것이 기억나. 삶에는 관성이 있어서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지. 나도 다들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 오늘 스와요스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별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한 말은 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어. 전달자든 상인이든 정말로 다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능력이 있다면 그 책임의 무거움을 알아야 한다는 건 말이야. 도련님, 사실 제가 보기에 도련님은 자발적으로 이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인님이 도련님께 기대가 크신 건 맞지만 너무 일찍 이렇게 큰 책임을 짊어지라고 하실 적은 없습니다. 만약 내가 영원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일을 한다면 나는 영원히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아버지는 이번 시스타의 이 프로젝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셔. 어쩌면 이번이 아버지께서 마운틴데스 로지스틱스 설립 초기 이상의 가장 가까운 기회일 수도 있지. 그리고 마운틴데스 로지스틱스의 근간은 결국 용문에 있고 상업연합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속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세스타의 자회사에 가는 일은 아버지도 어려움이 있을 거야. 주인님은 도련님이 주인님의 일을 완전히 맡아하려면 대략 5년 정도는 더 걸릴 거라고 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에 주인님도 은퇴하고 림빌리턴에 갈 계획을 천천히 준비하시겠다면서요. 지금 보니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일찌감치 도련님이 주인님을 대신하실 것 같네요. 놀리지 마. 하지만 아버지께서 하루빨리 은퇴하시고 어머니와 함께 요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버들러, 고마워. 하지만 내 걱정은 하지 마. 지금 내가 의욕에 있을 때 서둘러 일을 끝내자고. 어때? 재미있었어? 현지 음식도 많이 먹어봤고 여기 인공온천은 이전에 화산 온천이랑 현행이 똑같다더니 정말 개운하네요. 비록 전설의 옵시디언 뮤직 페스티벌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열정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시에스타는 재밌었나요? 저도 재밌었어요. 괜찮네. 네 시에스타도 확실히 상업적 경험 잠재력이 큰 것인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오늘 밖에서 누가 너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 저를 주시해요? 주시하던 뜻인가? 긴장하지 마. 그냥 물어본 거야. 일반인에게 역주적에 대한 의식을 요구하는 건 확실히 무리인 것 같네. 스와이어씨, 이번에 시에스타에 온 건 무슨 비밀 임무라도 있었기 때문이었나요? 임무? 무슨 임무? 내가 말했잖아. 그냥 간단하게 휴가 온 거라고. 제가 근위군과 접촉이 많지는 않지만 스와이어스에 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스와이어스가 근위국에 들어온 동기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스와이어스의 가족에 대해서도 스와이어스가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요. 이럴 줄 알았으면 기자 앞에서 그 일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리저리 말해봤자 결국 또 그 일이겠지. 어릴 때 테러범에 납치했던 게 뭐가 그리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짠 총장님이 떠나신 후 2년 동안 근위국의 상황은 모두 스와이어스가 통제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스와이어스가 어떻게 가문그룹의 투자자 신분으로 시에스타에 왔는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미행하던 그 몇 사람도 영문 사람인 것 같던데. 대답하기 곤란하네. 스노우 샘튼, 네가 보기에 용모는 좋은 곳인 것 같아? 용모는 제 고향이에요. 당초 제가 용문을 떠나 콜롬비아로 유학하러 갔다가 다시 용문으로 돌아와 보니 요 몇 년 사이 도시가 눈에 띄게 변했더라고요. 뭐랄까요? 매일 새로 생겨나는 튼튼한 고층 빌딩들을 보면 공학자로서 매우 뿌듯했다고나 할까요? 아주 튼튼한 건 맞지. 다만 어떤 건 너무 튼튼해서 문제야.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가리면 새로운 사물은 발전에 필요한 햇빛과 자양분을 얻기 힘들어져. 스와이어씨, 그게 무슨 말씀인지. 됐다.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라고 진짜. 방금 한 말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한동안 먼 길을 걸은 것 같다. 거대한 생물이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아델은 그것의 뒤를 따라가며 가끔 눈을 비볐다. 한 걸음, 두 걸음. 아델은 자신의 그림자를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고 주변의 행인들은 갑자기 나타난 커다란 녀석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이건 정말 꿈이 아니겠지? 예, 뭘 보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산책 가는 거 아닌가요? 저희 어디로 가는 거죠? 조급해하지 마. 거의 다 왔어.
고개를 들어 저쪽을 볼래?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가로등 아래에 작은 동물 한 마리가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달빛 아래 털이 복슬복슬한 생물들이 미기발 구역에서 뛰고 구르고 있었다. 4마리, 5마리, 6마리. 눈부신 불빛 아래 솜털이 마치 버들개짓처럼 공중에 흩날렸다. 그리고 별똥별처럼 아무도 모르는 여름밤에 내려앉았다. 7마리, 8마리, 9마리. 그들은 가지런히 줄을 서서 상자를 뛰어넘고 발굽으로 철판에 낙서를 남기기도 했다. 이게 전부 쪼꼬미 아닌가요? 쪼꼬미 아니, 큰 양씨. 저기 아, 내 소개를 안 했군.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돼. 내가 비록 너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 직접 내 이름을 불러. 난 돌리라고 해. 돌리씨. 어렸을 땐 제가 들은 동화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이상한 것이 보인다고 했어요. 그랬어? 요즘 어른들은 대체 아이들에게 어떤 품이 없는 동화를 들려주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요즘 어떻게 지냈어? 어쩌면 이렇게 묻지 말아야 할지도 모르겠군. 불쌍한 아이야. 넌 별로 잘 못 지낸 것 같구나. 적어도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 하지만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단다. 제 옆에 있는 이 꼬마 양들은 엄마가 제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둘리씨한테 제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한 건가요? 둘리씨, 저희 부모님을 아세요? 이 녀석들을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 그냥 편하게 내 분신이라고 생각해줘. 하지만 저 녀석들은 제각기 이 세상과 특별한 관계가 있고 성격도 다 달라. 저 녀석들이 네 곁에 있길 원한다는 건 적어도 너는 환영받는 아이라는 뜻이야. 너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지. 세상의 모든 화산을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던 라이타니인의 손 젊은 부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인간이 세상 범위 내의 모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어. 하지만 그 두 사람의 목표는 화산이었어. 이건 다른 문제거든. 매우 품격 있는 꿈이라고. 두 사람은 고집도 있었지만 똑똑하고 심리적 감각도 뛰어났어. 특히 네 영원이는 내가 본 사람 중 보기 드문 지혜로운 사람이었지. 그럼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돌리씨도 곁에 있었나요? 이건 정말 꺼내기 힘든 어려운 얘긴데. 그건 확실히 예상 밖의 일이었지. 화산이 그때 분해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 그나저나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관한 모든 것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겠어. 돌리씨도 제 부모님을 안타깝게 생각하세요? 왜 두 사람을 구하지 않았냐 같은 질문을 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물론 나는 화산을 매우 좋아해. 끓는 마그마 속에서 서핑하는 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즐거운 일이니까. 하지만 화산은 내 두 친구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지. 그건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일들 중 11번째로 나쁜 일이었어. 물론 우리 모두는 나쁜 일을 피하고 싶어해. 하지만 나는 보기보다 그렇게 신통치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그리 많지 않아.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괴로우면 내 털을 만져도 돼. 보통은 그렇게 하면 기분을 푸는데 도움이 되더라고. 고마워요. 아무튼 얘야, 과거의 모든 일들은 정말로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네 옆에 남아있는 거야. 마주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조금 따뜻해졌고 사람 한 명과 동물 한 명이 해안가에 앉아 조용히 파도 소리를 듣고 있다. 털이 복슬복슬한 동물떼가 조용히 그들만의 놀이를 즐기고 있다. 그들은 컨테이와 등반대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가끔 기분이 좋다는 듯 흥얼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한다. 작은 동물 한 마리가 앞에 있는 행렬을 따라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려고 애써보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힝힝힝. 미안하지만 이렇게 너희 인간과 얘기를 나눠본 지 너무 오래됐어. 난 어휘력도 부족하니 인사치레는 최대한 생략할게. 한눈에 답이 보이는 문제보다는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 아야, 넌 지금 즐겁게 잘 지내고 있니? 저는 지금 엄마 아빠의 연구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무척 힘들지만 지금의 제 삶이 매우 보람있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곧 너는 지금 여전히 즐겁지 않다는 거구나. 모처럼 시에스타에서 너를 만났으니 우리 거래나 하나 하자. 아니지, 너희 언어 중에 거래라는 단어를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맞나? 아니면 더 친근한 단어를 써야 하는 걸까? 그렇지, 게임이 좋겠어.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이것도 별론 것 같은데. 어쨌든 간 간단히 말해서 내가 시에스타에서 잃어버린 몇 가지 물건을 찾아줬으면 해. 일종의 보물찾기 게임인 셈이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런데 잃어버린 물건이 뭔가요? 북풍과 씨앗, 모피아. 뭐죠 그건? 답을 미리 알려주면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어? 성급하게 답을 캐물지 말고 가서 많이 느껴보렴. 물론 너에게 그냥 이 일을 시키진 않을 거야. 네가 이 몇 가지 물건을 다 찾아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줄게. 네가 계속 찾던 물건으로 어때? 제가 계속 찾던 물건이요? 그래서 나는 두 분의 희생이 정체모를 그림자에 뒤덮이는 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야. 북풍, 씨앗, 모피, 이것들을 나 대신 좀 찾아줘.